문재인의 양산 사저에 대해서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읽으셨겠죠. 양산 사저 논란 해가지고 제가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 또 찬성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좀 미리미리 내려가서 아니 거기 뭐 농지를 갖다 토지로 바꿔가지고 자기네가 거기다가 뭘 할 거다. 처음에는 뭐 농사를 10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미리 내려가가지고 양산 분들에게 네 양산 옆에 저 노무현 또 뭐 사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 정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큰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고 어떤 무궁무진하죠. 살아야 할 나이 건강만 하면 60, 70, 80, 90까지도 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봐도 냄새가 나는 그런 이렇게 사저를 만들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는 근데 양산 분들이 생각이 제대로 그래도 바뀌어 계신가 봅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썼더군요. 예, 여기 들어올 자격 없다. 어디 여길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양선 사저는 지금 일시 공사가 중단됐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문재인 씨가 살 곳은 이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혹시 전라도 광주 어떨까요? 왜 글로는 안 갈까? 무조건 거기 가면 100% 찍어주는데 거기 전라도 사람들 나오면 국회의원 무조건 찍어주는 곳인데 이거는 무슨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은 한 70% 60% 찍어주면 40%는 또 딴 지역 사람들을 찍어줘요. 전라도에서 오거나 서울에서 오거나 뭐 딴 데에서 오면 그런데 이 전라도 분들은 100%가 다 정말 그럴 수가 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아니면 또 요즘 또 제주에 자주 내려가서 뭐 4.3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아니면 북한의 책사 노릇 참 잘하셨는데 평양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아니면 중국 반미로 가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백신도 못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 편은 엄청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으로 가서 사는 건 어떨까? 제발 한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본인 그리고 그 와이프 두 분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5월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겹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 참 많이 써먹은 게 이제 세월호, 5.16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북한 찬양하면서 이제 해왔다가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 되면서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혼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불과 12시간 후에 미국에서 백신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고 특히나 1차적인 이제 인도가 지금 뭐 3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는 또 쿼더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도 이런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돕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 백신이 없는 나라들을 그리고 옆에 이제 자기 미국 바로 옆에가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백신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이 쏙 빠져 있고요. 근데 그 앞전 12시간 전에 문재인이라는 분은 또 앉아가지고 무슨 선진국이라는 것들이 백신 장사를 뭐 하려고 그런 냄새가 난다. 백신을 전혀 어려운 사람한테 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잡고 자기네 멋대로 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이렇게 이제 도와줄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가는 동맹국에다가 백신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이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백신 안 주면은 우리 문재인께서는 러시아와 중국 백신을 맞겠다. 그거라도 사서 맞아. 누가 맞는 겁니까 그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억지로 경찰 사람들이 막 맞아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막 이탈을 막 그냥 뭐 몸이 흔들리고 뭐 난리가 났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저희 직원한테도 지금 끔찍하다. 이거 어떡할 거냐 했더니 와이프는 그래도 간호사라 이게 또 화이자를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이자를 맞았는데도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와서 혼났다 한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겁이 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판단 잘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백신을 맞으면 미국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 우리 동의가 지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백신이 뭔지도 지금 뭐 검토가 안 된 상황인데 그거를 맞아서 만일에 미국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진단 키트 조사 후에도 2주간 자가격리 시키겠다. 안 믿겠다라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뿐이 아니고 아마 유럽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러시아와 중국 백신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지금 이제 곧 미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 들어오면 자가격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는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맞게 되면은 외국 갔다 들어오면 자가격리 없다. 이건 또 뭡니까? 그거 맞으라고 지금 뭐 진단키트도 그래요. 진단키트도 미국은 지금 공항에서 딱 이렇게 하고 30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진단키트는 제가 볼 때 옛날 진단키트라 저도 지금 16만 5천 원을 내고 진단키트로 조사를 받고 미국에 그 이제 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진단키트를 해놓고 하루가 돼야 결과가 나온다. 이 진단키트가 그러면 언제 겁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진단키트, 옛날 거라는 얘기죠. 최신 거는 30분이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옛날 거 소화를 못하고 재고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병이 나가지고 뭐 어저께도 700명 이상이 역병이 지금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코로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 도생에 맡기겠지만은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2,800원짜리 군 식사를 하는데 무슨 소위 말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화장실이 때가 껴가지고 어이가 없을 정도고요. 그다음 바닥은 아무리 닦아도 이게 앙금 같은 게 껴가지고 닦아도 닦여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거기다 식사가 여러분 TV를 보셨죠? 흰밥에다가 무슨 이상한 거 국탱이 같은 거 하나 주고는 반찬 하나? 세상에. 지금 20대 청년들을 데려다가 흰밥에다가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옳은 군인들도 있죠. 저희 큰 이모부 돌아가셨지만 군인이셨습니다. 월남 전쟁까지 갔다 오셨고요. 대단했던 분이십니다. 정말 옛날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물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 굉장히 젊은 나이죠. 우리 이모부는 벌써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국방부 장관 이 인간 미국 일부터 무슨 이런 방해하는 꼴을 보면 북한 찬양을 하고 앉아있고 이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이 군대, 이 부정부패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에게 봐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군인인지 북한 군인, 국방부 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일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하루라도 이거 좀 많이 치면 여러분들이 또 둥이가 놀란다고 살짝 쳤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얼굴 좀 돌리시고요. 자, 정말 이게 이 정권에 와서 이 비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게 굉장히 좋은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속속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 사태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대통령마저도 뉴딜이다 어쩌다 해서 셀트리온이니 뭐니 이거 해가지고 샀다가 지금 40만 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보니까 27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이런 주식들이 어디까지 나중에 떨어질지 여러분들 거지 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뿐이 아니고 가상화폐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드릴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 청문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라임 관련해서 딸과 부부와 외손주까지 라임 관련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임 관련주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을 하고 나오고 있고요. 청문회 때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겠습니까? 이 일이 터져 나온 것은 사실 대신증권의 반포센터장이 자금한 지 2천억이 넘는 라임을
샤브샤브해서 라인 하나 터놓고 가짜죠. 제가 볼 때는 사기죠, 이거는. 네, 이걸 하나 터놓고는 팔러서 1심 재판에서 VIP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건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건뿐이 아니고 이낙연이 옵티머스 사건도 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의겸이가 비례대표로 지금 대실에서 이제 또 들어갔죠. 그러더니 이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한겨레 신문 출신이 흑석동에 저 부동산 판 거는 지금 9억 남겼는데 우리한테 좀 도네이션 했나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거 나라에 주겠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됐으면 만일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지만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수천만 원씩 월급 받아먹고 뭐 비선이 뭐니 그냥 떵떵거리면서 차 운전해 주시는 분 자동차까지 다 받아서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아니 당신이 남긴 돈은 어떻게 하고 또 밖에 나와서는 요즘 까장까장거리면서 TV에 나와서는 이제 정부 돈으로 뉴스 포탈을 만들자. 우리 같이 떠들고 있는 사람 다 잡아 갖다 쳐놓든가 입을 다물게 하고 이제 돈으로 뉴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귀를 좋은 뉴스 맞고 이게 자기네들 뉴스를 김어준처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자기네 30%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50%까지 될 것이다. 이런 쇼를 하자는 것이죠. 그것도 정부 돈으로. 이 인간이 또 다시 비례대표 그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는 또 한마디씩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하면 또 유시민 아닙니까? 정치 비평 안 하겠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정치 비평 안 한다는 게 제가 들은 것만 한 3-4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3개월도 안 돼서 또 나와가지고는 정치 비평 안 한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서 그 사쿠라 입으로는 3개월 만에 또 나와서 아마도 내년 대선은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같이 이렇게 안 될 거다. 지네가 된다는 얘기죠. 왜? 지가 대권 나올 건가? 대권 얘기하면 나 대권 안 나온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너희들 근데 이 유시민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3개월 있다가 이제 정치 비판을 안 하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사쿠라 입을 계속 열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굉장히 시장만 좋아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면은 대권 도전 하고 나올 인간이 이 인간인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또 무슨 유튜브 프로 나가서 거짓말하고 하니까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마. 왜 하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정권의 문재인이라는 이 분께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군인들도 뭐 한번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그 무슨 군인들 거기 뭐 뉴스에 나온 거에 가가지고는 이게 뭐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뭐 이러더니 지금 자기가 돼서는 흰밥에 무슨 국조무래기 같은 거에다가 반찬 하나를 딕 갖다가 놨어. 그러는 그때 옛날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대권을 딱 이제 잡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고깃국에 생선 주겠다. 그러더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응? 자, 윤여정 씨. 제가 윤여정 씨 한번 잘 다뤘고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오스카 조연상을 받기 전에 6070이 날린다. 이렇게 해서 벌써 미리 예측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윤여정 씨 이제 오스카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도 했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뭐 영화를 보니까 몸을 파는 그런 할머니 역도 했고 뭐 별역을 다 하셨더군요. 그렇게까지 자기 한 위치에서 열심히 한 보람은 결국 어느 때 갑자기 행운으로 럭키하게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고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지금 자리를 잡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남편이었던 조영남 씨도 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윤여정 씨의 이 느긋함은 두 아들과 오랜 미국 생활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영어, 세계적인 언어, 영어가 있어서 어딜 가든 영어를 퍼펙트하게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주어구까지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로움, 자연스러움이 미국에서 애들을 키웠고 미국에서 생활한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느긋함은 물론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는 느긋함보다는 나도 꼭 죽기 전에 자리 한번 크게 갖고 싶다 했던 어떤 여유 없는 생활도 있었겠지만 세상에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을 잡기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큰 상을 거머쥐는데 그 느긋함과 자유와 좀 굉장히 펄펙하게 영어를 하시면서 조크까지 하시는 그 모습이 세계의 모든 분들에게 열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일에 기생충처럼 청와대 문재인과 김정숙 씨가 또 불러서 이것도 한번 하게 한다면 글쎄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윤여정 우리 선배님께서는 청와대에서 하면서 웃는 모습 저희에게 보여주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에 점수를 두고 싶은데 글쎄요. 벌써 뭐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들어와서 식사 한번 하지요. 근데 어떤 대답이 갔는지는 아직 저희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싶고요. 제발 문재인 초대에 절대 안 갈 거라 생각하고 안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 진실을 믿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전 훨씬 어린 나이지만 감흥이 없고요. 뭐 누가 저에게 뭘 칭찬을 하고 뭘 해주고 또 뭐 생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줘도 그냥 그 자리가 기쁠 뿐이고 뭐 어떻게 돈이 뭐 이렇게 많아지고 막 이런 거에 좋은 집에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절절함이 없어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말씀을 바로 윤여정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미국보다는 미국은 아들을 보러 오는 것이고 오스카상을 탔다고 헐리우드보다는 나는 한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고 싶다.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윤여정으로 살고 싶다. 그 말을 저는 믿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문재인께서 김정숙과 함께 저녁 식사하러 와가지고 이야기 꽃을 피우게 해준다면 이것은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선배님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